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현지 시간 21일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신 접종을 마칩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부터 인류가 코로나에 반격하기 시작했다라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증시에서 기대하는 코로나 백신 랠리가 대두될 수 있을지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연말까지 일정이야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그 종료가 되면 미국의 그 장휴일이라든가 국내에서도 거의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올해 연말 해봐야 이번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미국의 예산안이 끝나야 내년도에 그 캘린더 이어가 시작되고요. 무엇보다도 내년 1월 20일에 차기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니까 예산안은 이렇게 이번 주에 그 타결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전 앵커 말씀대로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사실 그 경기부양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부양책도 같이 패키지로 어느 한편이든 그 타결되면 타결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차를 남겨놓은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안과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이 함께 이렇게 그 타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상으로 보면은 경기부양책 규모가 9천억 달러, 그 다음에 예산안이 이게 이제 예산안이 미국 같은 경우는 피스칼 이어에서 캘린더 이어가 아니라 피스칼 이어니까 이미 그 했어야 되는데요. 좀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 대선이라든가 경기부양책 때문에 5차 경기부양책 때문에 그래서 10월 1일부터 내년 그 9월 말까지의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게 1.4천억 달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문제가 이번 주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관건이지 않냐 생각하는데 역시 배경에 있어서는 조 바이든의 이렇게 그 촉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4년 후에 이렇게 그 집권을 재복권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를 좀 어쨌거나 매끄러미하게 이렇게 그 타결돼야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그 공화당이 그 브레이크를 하다가 자세가 역전돼서 공화당이 이렇게 주도가 되는 상태에서 이 문제는 그 타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어제 신문에 만들 때 이렇게 보면 잠정 합의가 되고 네. 마지막 절차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가 완료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금의 성격상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예산안이라는 것은 항상 정부 지출이라는 것은 양출 재입의 원칙이거든요. 지출 계획이 되면 이렇게 세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바로 이렇게 집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 경기 부양책을 뛰어넘는 대형 호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으로 2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겠죠. 이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미 그 경기부양책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문제는 증시의 그 선반영선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난 주말에 그 3대 지수가 그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차익 매물 실현과 함께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경기부양책과 백신 이상의 사실 그 대형 호재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현지 시간, 미국 시간이죠. 오늘이 되겠습니다. 20일 날 코로나 백신이 그 접종돼서 아마 세계적으로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미 주요 인물들이 사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상태죠. 공화당의 맥코널 원내대표라든가 그 다음에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라든가 그리고 마크 스펜스 이렇게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이미 접종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그 접종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과거에 그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빨리 접종하는 문제, 바이러스 그 백신에 대해서 접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엇갈린 시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그 통치권자들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안정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을 때는 보통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다 하더라도 가장 늦게 안정성이 검토된 상태에서 맞는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보면
코로나 그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 완전히 또 뭐 SNS에서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봤다가 네. 지금 실신되는 이런 그렇죠. 장면을 보면 이런 바이든 차기 미국의 대통령의 조기 백신 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 사이거든요. 그러나 바이든 차기 그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학과 통합 차원에서 이 오데이셔스 대담한 피보팅이다. 종전의 그 최고 통수권자의 이렇게 관행을 또 탈피하고 그래서 조기에 그 대담한 결정을 해서 조기에 백신을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사실 코로나 백신 문제에서 미국 내에 접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는 사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상용화 문제가 빨리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부터 이 문제가 그동안은 코로나2에서 인류가 당했는데 이제 역으로 인류가 코로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는 네. 이런 쪽의 얘기들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의 바이든의 그 접종 문제는 단순히 접종 이상의 한 가지 코로나 백신 상용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미국의 그 대선 과정에서 사실 바이든 국가 트럼프 국가로 이렇게 분리됐다 하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 그 차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과제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 화학과 통합이거든요. 이런 거에 얼만큼 기여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증시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그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 다시 네. 한번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의 그 백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리 미국 경제 그 성장성 네. 이것을 더 이렇게 강하게 받쳐주지 않겠냐 해서 지난주에 페드에서 마지막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자신감을 표명한 상태에서 통화정책 기조는 종전의 기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마 바이든의 코로나 백신의 그 접종 문제에는 미국 경제의 성장 탄력성을 좀 높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조지 소로스의 자기 암시 가설을 가지고 주가를 전망하는 시각들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사실 지금의 주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고평가 시각으로 보는 거죠. 지난 주말에 케이스 실러 지수를 얘기했던 로버트 실러 교수도 종전보다 다른 증시상 주가 수준은 이렇게 평가 기준을 달리 하겠지만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이런 쪽에 이렇게 진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증시의 거품을 이렇게 진단하는 이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죠. 거품을 떨어지는 문제, 그 다음에 경제 펀더멘탈 매크로 사이드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받쳐주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사실 전자 쪽으로 간다면 주가가 거품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의외로 프레시 크래시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익스펙테이션만 페드의 이렇게 예상과 마찬가지로 되면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돈을 환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면 사실 돈을 환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리도 쉽게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대체 투자 수단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증시인데 어느 쪽이 좋으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이런 차이가 있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미국 주가가 고평가 부담이고 그것이 한국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한국 주가도 이제 코스피가 2,750 넘으니까 고평가 부담이니까 네. 상승률이 좀 둔화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국가별로 맴돌이 현상이 나는 것은 항상 상품 종목별로 이 순환매다 이렇게 하는데 그 종목별로 순환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브라질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 한국, 중국 그다음에 그동안 소리를 했던 브라질 채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빠르게 올라가서 국가별로 순환매 양상을 보이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종목에서 일부 그것이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상승률을 기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결국 증시 쪽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증시는 이렇게 좋지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둔화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홀딱 붙었던
이러한 그 국가의 그 증시는 좋아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 올해도 그렇습니다는 올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증시가 가장 좋았을까? 종목 투자 우리가 네. 빵주라든가 마가업종이 좋았을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적립 펀드 같은 이런 그 상품을 투자했던 것이 사실 상품을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종목 위주로 대부분 그 방송들이 종목 위주로 가는데 이 종목 투자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난 주말에 한국경제 이렇게 신문에서 했던 대책도 서울대 안동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보다도 코로나 백신의 상용화 문제가 펀더멘탈 측면의 그 개선 효과를 클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뭐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분리돼서 겹치다 보니까 겹칠 수 있으면 가장 펀더멘탈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장률적인 측면 이런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책에 전부 초점이 돼 있지만 이미 반영됐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증시 상황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상용화 문제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 하는 측면이 우리가 향후에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3차 랠리가 올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좌우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들이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대형 호재, 이 경기 부양책 이외에 어떤 점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내년에 그 주가를 이렇게 더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적했던 네. 코로나 문제니까 백신의 상용화 문제죠. 뭐 이것은 뭐 일종의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의 그 이렇게 코로나 문제는 사람의 이동, 상품의 이동, 자본의 이동을 통제시켰으니까 백신이 상용화가 되면 같이 붙겠죠, 빠르게. 그런 측면에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코로나 백신의 상용화가 되면 세계 교육이 그 촉진돼서 세계 펀더멘탈 측면의 성장이든 기업들의 실적을 개선시킨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렇게 3차 랠리의 가장 촉매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 시대가 그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하면 역시 화합과 통합 자원에서 공생적 게임 이론으로서 공생적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의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트럼프 것처럼 상대방 죽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보호주의로 자기 극단주의 이어지로 가죠. 노인반 방식의 게임이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 화합과 공생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인정한다는 얘기. 그러면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사실 그 다른 국가의 그 전제로 했던 WTO라든가 이런 다자 채널이 복귀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자 채널이 복귀되면 국제 공통 규범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높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은 남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그 엑스터널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외부 경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예를 들어서 서로 화합을 해가서 국제 규범이 된다면 지금의 세계 경제의 그 이렇게 양대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국제 교육 부분이 다른 나라 국가의 교육 부분에 벤치마크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세계 그 교육을 두 나라의 그 규범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더 확대시키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두 나라 국가 간에 서로 규범을 만드는 측면에서 프라이빗 코스트지만 사실 다른 국가의 벤치마크 돼서 다른 국가들이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그 규범이 되니까 그만큼 세계 입장에서는 소셜 코스트, 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스터널 협박이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시대의 다자 채널로 얼마큼 빨리 복구할 것이냐 네. 하는 이 측면이 내년도에 세계 증시를 더 끌어올리는 이렇게 그 두 번째 요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 경제 요인이죠. 중국 경제가 올해 들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대부분 내년도에선 중국 경제 시대가 다시 한번 활짝 피지 않겠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중국이 올해 1, 4분기에 마이너스 6.8에서 2, 4분기에 플러스 3.2, 4, 4분기에 3, 4분기에 플러스 4.8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다 보니까 V자 협이고 지금의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도 21일을 받고 있습니다는 지금까지 그 단기적인 부가가치 우리가 보면 성장률은 부가가치의 총합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단기 지표를 이렇게 본다면 4분기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한 6%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 4분기에 마이너스 6.8에서 4, 4분기에 같은 해 4, 3분기에 6%까지 복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복귀된다. 복귀된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모든 기관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한 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고성장 국면이 돼서 다시 한번 화두가 되는 상태에서 이 아시아 중화경제권, 화인경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수입 창고 역할을 한다면 지금의 그 코로나 위기를 수입 창고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극복해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세계 증시라든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대목에 있어서는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테슬라가 오늘이죠. S&P에 그 편입된다 하면 네. 그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 시청자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중국의 이렇게 높은 성장으로는 중국의 기업들이 각종 S&P 지수 편입에 전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그 이렇게 미국의 기업으로 이렇게 보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증시에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빠지는 게 사실 미국의 그 증시 입장에서는 좋은가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내년도에 중국 경제 성장세를 보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3대 지수가 올라가려면 중국 지수를 중국 기업을 그대로 편입시켜 놓은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될 만큼 내년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좋은 것이 결국은 중국이 지수가 미국 지수에 빠진다고 해서 중국의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이 이렇게 편집되면 오히려 미국의 지수에서 중국의 그 기업들을 편입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증시적 측면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평가에 도움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할 때 중국 기업들을 사실 바이든 정부 출범 첫 해에 편입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이렇게 그 미국 증시라든가 또 미국 주식을 많이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한국 서학개미들한테 도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신 접종을 계기로 백신 접종이 미국 내에서 확산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불신이 과연 해소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저는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바이러스 전문가들 특히 한국경제신문에서는 바이오 인사이터 관련해서 바이오 집중적으로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하는데요. 그런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대학 교수님과 같이 이 방송을 위해서 바이든 그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다면 이게 백신이 확산되겠느냐 안 되겠냐 하는 것이 크게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요. 그걸 자막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내용을 그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코로나 사태의 진행되면서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었느냐 아니냐. 넘었으면 백신의 상용화가 아주 빠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 치유 정도다 하는데요. 이 자연 치유 정도가 이렇게 정도가 높다면 코로나 백신의 상용화가 빠르게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백신에 접종에 따른 부작용 뭐 많으면 사실 그 상용화가 대중화되기에는 좀 힘들겠죠. 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이 다 통과돼서 상용화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한 공급이 있느냐, 백신 공급 이런 것이 이제 조기 그 일반 그 대중화 여부에 가장 관건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네 가지 요건을 봐서 지금의 상황을 관련돼 있는 외신이라든가 또 미국의 그 앤서니가 있는 미국의 전문적인 이렇게 질병을 해서 판단된 또 존스 홉킨스의 그 판단된 자료 가지고 저는 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 견해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그 네 가지 요건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사태 진행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은 통과했던 거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접종이 굉장히 시급하다. 지금 집단 감염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렇게 우리 정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일반 접종의 N차, N+1 일정에서 사실 감원지가 확실하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확실히 밝혀지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들의 그 시각이고 미국에서 그 관련된 기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견딜 수 있는 임계 수준은 지났다.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에 연연하는 한국의 정부보다도
백신 접종, 백신을 얼만큼 하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상당 부분 저희들도 문의 아닌 저희들 입장에서 언론의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치유 정도인데요. 자연치유된다 하더라도 코로나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상처는 굉장히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이 일반적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정도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히 자연치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것이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따른 접종 부작용, 이거는 뭐 초기 단계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거를 보면 백신에 대한 접종의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파이자라든가 이렇게 지금까지 백신 대고를 이렇게 본다면 다른 바이러스 질병 연관되어 있는 이렇게 과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바이러스 질병에 관련된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파이자가 나온 이 그 백신 문제는 사실 부작용이 생각보다는 적다. 그런 측면에서 파이자의 그 백신 문제, 상용화 문제는 쉽게 가져갈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신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진행정은 위험 수준을 지났다. 빨리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네. 그리고 자연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사람이 극복되지는 어렵다. 그러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백신에 따른 부작용이 이상보다 적다. 그러면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 이것이 상행되려면 충분한 이제 백신 공급 물량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FDA라든가 미국의 식약청이라든가 WHO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에서 사실 파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쪽에 빨리빨리 백신에 대해서 승인해서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30개국들이 우리보다 후발 국가들도 조차도 백신에 대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승인이 딱 떨어지자마자 전부 이렇게 백신 바로 접종에 들어가지 시작하더라고요. 않습니까? 네. 확실히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바이러스 전문가들이 바이든의 이렇게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의 백신을 해서 얼마큼 빨리 대중화가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빨리 대중화될 수 있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와 존스 홉킨스 대학의 객관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에 대한 네 가지 요인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진단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각국의 통수권자들 속속 이제 좀 코로나19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지난주에 또 코로나19 걸림에 따라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 백신 접종 대중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문제는 우리가 3월 달에도 진단했습니다는 이게 실정법의 문제 아니라 노바디 노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실정법에서 이게 관리되지 않는 분야를 최고 통수권자의 통칭의로서 빨리 대처하도록끔 통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뭐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통칭인데 통칭의 문제에서 이렇게 통수권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경미하게 처벌한다든가 네. 아니면 자기의 그 선입견에 의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당했죠. 그 과정을 한번 보면은 보리스 존슨 영국의 트럼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볼소나로 트럼프도 중남미의 그 트럼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제2의 트럼프라 갖고 있는 인물들이 트럼프와 함께 전부 이렇게 걸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그 EU 회담을 통해서 상당히 마스크라든가 이런 측면에 본인 자신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그 프랑스 대통령도 전임이 돼서 지금 유럽 총수권자들이 초미의 그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그 바이든 차기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백신이 된다면 각국의 그 최고 통수권자들도 백신에 그렇게 접종에 정전의 간행과 관련 없이 자기 자신의 그 건강을 위해서 빨리 그 접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이 통치형이 성격하기 때문에 지난 그 3월 이후에 보여줬던 통치권의 문제 이렇게 보면 결국 통치권에서 이것이 잘 대처하느냐 문제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대처했던 그 최고 통수권자는 지금 굉장히 경제도 좋고 해서 시진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에 많이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우리 국민들의 협조라는 걸 이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백신도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 협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높게 평가받았던 우리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방역 선전국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던 대목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잘못 대처했던 국가들은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그랬죠? 보우산을 그랬죠? 그다음에 트럼프도 대선에 패퇴했죠. 국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이렇게 그동안 코로나 백신 문제는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 위상화돼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통수권자 내지는 경제 패권 다툼과 관련해서 굉장히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최고 통수권자가 각종 이렇게 이것을 맞으면 위상이 높아지고 맞지 않으면 저렇게 어려운 사태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난 코로나의 대처 과정에서도 우리가 보여줬던 냈던 마찬가지로 이번에 바이든의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계기로 해서 백신 접종을 계기로 해서 네. 각국의 통수권자도 이렇게 백신을 빨리 이렇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좀 빨리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백신이 개발된다면, 백신이 접종된다면 또 다른 이렇게 비판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지금 이 문제가 최고 통수권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제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2월 21일이니까 지금 딱 한 달이 남은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태도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좀 마지막에 용기 있는 행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네. 대처도 못했고 오바마 헬스케어도 이렇게 지워가지고 그렇죠. 지금 같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미 국민들이 이렇게 대처해서 뭐 진단 키트를 한다든가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어가게 했던 것이 헬스케어를 지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이었었죠. 지금 미국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진단 키트를 이렇게 하려면 400만 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그렇게 걸렸다가 의회에 출연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걸립니다. 이게 오바마 헬스케어를 지우던 트럼프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 대선 과정에서는 본인이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가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동원해서 백신이 대선 이전에 개발시키겠다 했던 것이 선거 전략에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건 그랬었죠. 전 앵커가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애쓰시면서 아마 몇 차례 전해진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작 개발됐습니다. 그러면 접종을 해야죠. 접종을 해야죠. 근데 사실 거기에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스펜스라든가 이런 사람도 백신 했지만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인은 접종을 맞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직 권력의 건재에 올라가지 않은 조 바이든의 차기 대통령이 백신을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거든요. 네. 본인도 대선에서 이걸 이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시각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 상당 부분은 이렇게 사실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4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여기 이제 연임이 아니고 재임이 되겠죠. 재임을 꿈꾸고 있습니다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하는 이런 평가가 정말로 어려울 때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 통수권자고 그게 국민을 어려울 때 이끌어가는 네.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정작 국민과 이해관계를 상충할 때는 최고 통수권자가 리더십이 실종돼 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그런 쪽의 비판이 좀 나오긴 합니다는 그런 쪽에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마 4년 후에 대통령 다시 한번 공화당 후보로 뽑을 가능성도 적습니다는 연이 재임되는 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이 코로나 직후에 한때는 K방역이다, 방역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방역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백신이라는 어젠다를 놓쳐버렸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 앵커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어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우리가 너무 코로나 직후에 마스크 쓰기, 그다음에 이렇게 사회적 거리에
좋은 결과를 맞았던 것이 그래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이렇게 됐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냈던 방역 선진국은 반드시 말씀드리다는 해외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 때문에 그렇다. 현 정부가 잘했던 것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휴 가철 끝나고 나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최근 들어선 이를 1,000명이 넘는 이러한 되다 보니까 방역 선진국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흐트러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문제 지금은 N차 N분의 1 정착이기 때문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쓰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한계가 있다 하는 상태에서 백신이 집단 감염사도 백신이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백신이 사실 방역 선정으로 평가받던 우리 입장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굉장히 애쓰셨던 사실 우리 이렇게 국무총리께서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톱으로 나왔습니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소리했다 하는 얘기 솔직하게 하는 입장을 이게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입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방역 선진국의 승자의 저주에 걸렸다는 표현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시청자분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 얘기할 때는 코로나 확진자에서 어제 광화문 거리라든가 보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이 안 들어온 달입니다. 3단계 격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얘기하면 백신 문제 확보 문제는 대통령의 책임 내지 정부의 책임이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방역 선진국에 걸리다 보니까 사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 어제 소상공인의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좀 많은 부분에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네, 현지 시간 21일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 내외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을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이 과연 코로나 백신 랠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종합적인 진단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